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캐나다 토론토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선영 리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첫 인터뷰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믿고 그리고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몰기지 전문가 한수지 대표님을 모시고 몰기지에 대한 궁금증을 쏙쏙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퍼스트 파이낸셜에서 온 한수지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은 저희 클라이언트들이 항상 여쭤보시고 또 그리고 카페에서 저한테 물어본 질문들을 몇 가지를 모아서 왔어요. 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기 전에 대표님께 몰기지가 뭐고 네. 또 어떤 건지 개념을 조금 요약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제가 일단은 오늘 제가 어떤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몰라서 집을 처음 사시는 분, 몰기지를 접해보지 않으신 분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자, 그럼 몰개지란 무엇인가? 우선 몰개지의 사전적인 의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거래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에 설정되는 저당권 또는 그 저당권을 나타내는 증서를 말하는데요. 모기지로는 그러한 저당 증권을 발행하여 장기주택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우리는 몰개지론을 간단히 몰개지라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동산을 살 때 빌려주는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담보 설정이라는 형태는 빌린 돈의 대가로 은행에서 권리 행사권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몰개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term, amortization 뭐 이런 네, 말 네. 듣게 되시잖아요. 네. 예, 이런 말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그 amortization은 상환 기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term은 계약 기간을 얘기하고요. 일단 amortization 상환 기간은 25년, 30년 등을 캐나다에서는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상환 기간은 정확히 뭐냐면 내가 이 몰개지를 꼬박꼬박 얼마큼을 내면 내가 이 돈을 모두 갚을 수 있는가에 대한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집이 된다는. 맞습니다. 은행 집이 아니라 내 집이 네, 된다는. 네, 맞습니다. 네. 네네. 그런 형식이고요. 그다음에 근데 캐나다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평균 5년에 한 번 이사를 한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 내가 몰개지는 상환 기간이 30년이라 아직 한참 더 갚아야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남아 있는 몰개지는 집을 팔고 나서 은행에 갚으시고 나머지 돈을 본인이 가져가시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상환 기간은 amortization 그리고 그리고 계약 기간은 네. term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텀은 보통 저희가 뭐 몇 년, 1년, 2년, 3년, 4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텀 자체는 오픈 텀이라는 것이 있고 클로즈드 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한국말로 하면 개방형, 폐쇄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방형은 그야말로 그냥 계약 기간이 없는 겁니다. 아예 없는 네, 경우? 네, 네. 아, 그래서 계약 기간이 있으면 폐쇄형, 없으면 오픈형.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계약 기간이 없으면 언제든지 몰개지를 상환하시더라도 페널티가 발생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오픈이구나. 네. 그죠? 그리고 클로즈드 텀은 계약을 파기하시게 되는 경우에 페널티를 내셔야 되는 그런 몰개지입니다. 근데 그 클로즈드 텀은 어떻게 구분하실 수 있냐면 변동 몰개지와 고정 몰개지로 나누어서 그거는 이자가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네네. 말 그대로 고정 몰개지는 이자가 내 계약 기간 동안 딱 정해져 있는 이자를 내시게 돼요. 그게 고정. 맞습니다. 네. 그리고 변동 몰개지는 내 계약 기간은 있어요. 있으되 은행에서 우대금리라는 것을 기준으로 바뀔 수 있는 몰개지를 그래서 변동.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가지 가장 큰 차이점은 계산 방식. 물론 더 큰 차이점은 그 이자율 계산이고, 네네네네. 그 다음에 큰 차이점은 이제 페널티 방식. 벌금? 맞습니다. 네네네네. 이제 몰개지를 가지고 계시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 고정 몰개지는 IRD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는데 몰개지 그 페널티를 계산하는 한 방법이고요. 방법 중에. 그것과 3개월치 이자 중에서 더 많은 것을 내게 되시고요. 더 많은 것. 네. 그리고 변동 몰개지는 무조건 3개월치 이자가 페널티로 책정이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한 달 내는 것 중에 네. 다 3개월치 다 내는 게 아니라 네.
그 안에 있는 이자 비용만 낸다는 거죠. 이자 비용이 어. 3개월치를 페널티로 음. 내시게 되시고요. 대부분의 경우 IRD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해야 될 상황이라는 기분이 드시는 분들은 변동 몰개지를 좀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어요. 예. 그러면 언제든지 집을 팔면 네, 뭐 3개월 이자만 내는 그런 페널티로 갈 수 있는. 맞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기는 뭐 1일 날 한 번, 한 달에 한 번 내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2주에 한 번 내는 방법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 어떤 게 더 괜찮은 방법일까요? 오케이. 그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인 것은 2주일에 한 번씩 내는 몰개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몰타이제이션 스케줄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거를 보시면 한 달을 30일이라고 놨을 때 15일을 끊어서 먼저 내가 얼마만큼의 원금을 갚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나머지 15일은 이자를 조금 덜 내게 되시는 장점이 있죠. 예. 원금을 빨리 갚으니까. 맞습니다. 예. 네네네. 그렇게 하면 뭐 당장 차이는 얼마 아니더라도 롱텀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훨씬 큰 차이 많이 느끼실 거고요. 티끌 모아 계산처럼. 맞습니다. 네. 네네네네. 그리고 모기지 상환 기간이 짧을수록 모기지 상환 기간이 길수록 상환 기간이 짧으면 먼틀리 페이먼트 매월 불입금은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토탈 그 전체 총 이자 낸 비용을 보시면 훨씬 적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는 조금 오래 갚더라도 그 매월 불입금이 적어야 된다. 그런 분들은 30년 상환 기간 긴 텀을 선택을 하시면 매달 금액을 적게 내시면서 몰개지를 상환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몰개지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해가 쏙쏙 되는 그런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하나씩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네. 수입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몰기지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자, 예를 들면 제가 뭐 인컴이 네. 1년에 5만 불이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제가 몰기지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한 20만 불 정도? 네. 4배 정도? 네, 4배 맞습니다. 정도? 네. 지금 현재는 한 4배 정도 보시는 게 정답이고요. 많이 받으면 뭐 4.5배까지도 볼 수도 있고요. 네네네. 그렇지만 역시 개인차가 큰데 본인이 어떤 빚이 있다거나 재산세, 집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을 다 이제 개인 상황에 따라서 틀린 거니까요. 정확한 상담은 꼭 모기지 전문가와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그럼 혹시 제가 인컴이 살짝 작은데 몰기지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 애들도 인컴이 있잖아요. 베네핏 이런 네, 거 이런 네, 게 네. 인컴으로 좀 들어갈 수도 있나 싶어서.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뭐 가이드라인은 바뀌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지금은? 네, 네. 현재는 아이들 베네핏도 쓰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장애인 수당이나 그리고 연금 뭐 이런 것들이 수입으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은행마다 써주는 은행도 있고 안 써주는 은행도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은행들은 인컴이 아주 작더라도 내가 자산이 많으면 준다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있는 은행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은행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은행마다 프로그램이 다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그러면 혹시 그러면 우리가 또 대표님께 서비스를 부탁드릴 때 또 은행하고 또 다른 차이점이 있나요? 또 저희가 보기에 좀 더 이득이 네네네. 있는, 이득은 많죠. 그래서 항상 제가- 정답부터 네. 말씀드리고 네네네. 속 시원합니다. 네. 가장 큰 차이점, 은행을 직접 가고 브로커리지를 가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두 가지 딱 처음에 말씀드리자면 프로덕트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은행은 은행만의 프로덕트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은행은 그렇죠. 물론 뭐 제너럴한 분들은 어디 가셔도 환영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뭐 이것이 조금 저런한데 이것이 조금 저런한데 뭐 이런 경우들은 은행마다 좀 어떤 곳에 가면은 조금 더 느슨하게 받으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마다 돌아다니시기에는 아마 힘이 드실 거예요. 1대1로 이렇게 다니고. 네. 근데 저희는 그 은행에서는 자기들 프로덕트밖에 모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브로커리지는 일단은 저희는 모든 프로덕트의 인포메이션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희 회사가 거래하는 곳만 한 60여 개 정도 랜더가 있고요. 네.
그런 은행에서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한 음. 곳에만 가시면 브로커리지에서는 그냥 토탈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리고 음. 또 한 가지 더 좋은 점은 신용 체크를 이제 은행에 가면 하게 되세요. 그죠. 모기지 이자율을 네네네. 받기 위해서. 그런데 캐나다는 신용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자기 신용 점수에 영향을 낮아진다고? 네, 그럴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왕이면 음. 한 곳에서 체크를 하고 모든 이자율을 받으면 아, 좋겠는데 그죠. 은행에 네네. 바로 가시면 그럴 수는 없죠. 각자 그죠. 은행마다 전부 다 체크를 해야지만 네, 퀄리파이가 되는지 이자를 얼마 줄 수 있는지 계산이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음. 그 한국에서는 브로커라는 말이 좀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걱정이 많은데 근데 어떻게 보실지 걱정이 많은데 또 뭐 예, 북미는 또 그렇진 않으니까요. 저도 여기서 네, 지내면서 익숙해졌던 개념인데 브로커는 네, 또 그런 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네, 네.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네, 저게 개인적으로 그러면 대표님의 서비스를 저희가 쓸 때 한국에서도 네, 그러면 혹시 저희가 내야 되는 피 같은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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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게 있나요? 저희는 이제 홀세일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음. 그래서 은행이 저희한테 프로덕트를 팔게끔 소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음. 저희가 은행에 손님을 연결을 해주고 하면서 음. 저희한테 피를 은행이 페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손님이 내시는 돈은 없습니다. 없다고 합니다. 네, 와, 네. 그거 굉장히 다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래서 은행을 내가 다 직접 다녀야 되냐고 그렇게 네, 물어보시기 때문에 네, 속 네, 시원한 대답 감사합니다. 네. 자,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혹시 제가 다운페이를 모은 거는 돈을 네, 모은 건 요만큼인데 네, 다운페이 말고 이제 저희가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되잖아요. 네, 네, 그 네, 대출을 몰기지를 받고 싶은데 원하는 네. 금액이 조금 모자란다. 그럼 어떤 이렇게 다른 대안이 있을 수가 있나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캐나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마다 여러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은행들도 다 틀리고요. 음. 일반적으로 저희가 스케줄 1, 2, 3 뱅크로 분리를 하고요. 음. 스케줄 1 뱅크들은 시중은행을 포함해서 음. 캐나다 자본으로 만들어진 그런 은행들을 말을 하고요. 그런 은행들 중에는 뭐 TD뱅크, 스코샤뱅크 이런 뭐 저기 네, 시중은행 시중은행 있지만 브랜치가 밖에 있는 막 이렇게 네네네 그런 은행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non-chartered bank, 그러니까는 그 몰개지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그런 은행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스케줄 1 뱅크가 캐나다에 20여 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스케줄 2 뱅크 거기는 주로 이제 외국 자본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그런 형태의 은행들을 얘기를 하고요. 스케줄 3 뱅크까지 가면 이제 거기는 개인 자본, 프라이빗 컴퍼니들이 예, 펀딩을 해주는 그런 몰개지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스케줄 2나 아니면 스케줄 3는 네. 첫 번째 저희가 말하는 네, 큰 네, 네. 브랜치를 갖고 있는 은행보다 네. 약간 더 대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덕트들이 워낙에 다양하고 그리고 인컴을 보는 기준도 많이 틀리고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좀 더 자세한 거는 모기지는 언제나 상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처한 상황이 항상 틀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좋으시겠고 일단 스케줄 1 뱅크들은 그 이자율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보통 네네. 그 안에서 뭐 0.2%, 3%뭐 이렇게 차이는 날 수 있으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케줄 2 뱅크, 2 뱅크로 가시면 이제 거기는 스케줄 1 뱅크 비교해서는 한 1%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고요. 그리고 스케줄 3 뱅크 정도 가면 이자율은 아주 비싸고요. 수수료도 많이 들고 예, 거기는 좀 저희는 권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대안은 될 수도 있죠. 뭐 어떤 특별한 상황들이 다 있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든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대표님 오늘 질문에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몰기지는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각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 또 그리고 인컴과 신용 등등 많은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고 또 말씀을 하셨으니까 꼭 부동산 투자나 또 아니면 이사를 생각하실 때 처음으로 염두에 두셔야 할 게 저는 몰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신 써니 씨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들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마치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긴다면 모기지 준비하실 때 필요한 것들 그리고 그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있으면 저한테 내주시면 영광이겠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을 떠난 지가 조금 오래되다 보니 영어를 많이 안 쓰려고 노력을 했지만 중간중간에 들어간 것들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시면 제 개인 전화나 이메일로 주셔도 환영이고요. 그리고 저희 First Financial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보실 수 있으니까 거기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이 금액이 나오는지를 살펴보시고 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현명한 투자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 계획에 제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또 아니면 이렇게 이메일과 홈페이지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다음에 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박선영이었습니다.